안녕하세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했던 리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리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영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을 저희 책,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출판사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함께 단체 관람하시고요. 오늘 끝나자마자 기억을 잊어버리기 전에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책을 쓰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셨고, 저희가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세 분이 영화를 보시고 저희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세 분은 영화 보신 소감을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실황 공연을 담은 그 영화인데, 저 사실 감동 드라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사실 울 뻔했는데 참느라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저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게 봤어요. 네네. 어머, 그쵸. 이게 사실은 기록이 아니라 꿈이라고 하셨거든요. 염출 감독님이.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꿈 얘기이지 기록 영화가 아니다. 근데 이제 콘서트 실황 영화는 콘서트를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음악 들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역시 제대로 봤거든요. 역시 출판사에 책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어쨌든 책을 이번에 직접 만들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많은 팬들이 이제 공연을 관람하지만 거기 현장에 있으면 나 혼자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다, 들려주는 것 같다. 제가 빠져들면서 저도 사실 울었거든요. 저도 그 노래 가사 모래알갱이부터 해서 옹기 이 가사들이 제 삶에 그냥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힘든 순간들이.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너무 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를 참으려고 저도 되게 애를 썼는데, 이래서 빠져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공감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글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가사가 그렇게 다 귀에 들어오고 약간 그러셨겠군요. 네. 그 대리님은? 네, 저는 일단 평소에 콘서트 미담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사실 이 문화를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힘은 뭐지? 라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걸 좀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구성이 만들어가는 제작기도 좀 들어가 있는 영화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이 공연을 만들어낸 거구나 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콘서트 미담 뭐 많이 들으셨어요? 또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뒤에 아마 히어로 파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관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콘서트는 처음 봤다는 젊은 층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쿨링존도 있고 AS도 너무 잘 되고 있고, 포토존 갔더니 너무 사진 잘 찍어드리고 모든 게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좀 젊은 가수들 콘서트에서는 그런 AS 문제도 있고 티켓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뭔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콘서트길래 이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하는데 이제 팬분들도 동참을 해주시고, 그쵸. 그만큼 이제 상호 교류가 되니까 스태프분들도 그거 돌려드리고,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 훈련 받으신 분들 아니고요. 영상 처음 찍으신대요. 오늘 대표님하고 저 엄청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서 하시는 거 처음이시고, 대표님도 맨날 글만 이렇게 다루시지 어디 영상에 나오시는 경우가 없다는데 저렇게 말씀을. 이거 직원 교육이 따로 있나 봐요. 이게 그냥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무대 구성 자체가 다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졌고, 무대 자체가 그쵸? 특히나 파도를 무대 운동장에 이렇게 파도치게 만들어 놓은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마음으로 되게 와닿았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프분들이 인터뷰하는 분들마다 안무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두가 하는 말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한 명 한 명 이렇게 잘 임영웅 가수가 잘 케어해주고 기억해주고. 네, 기억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저희가 책에서도 저희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한 명 한 명 나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임영웅 그 가수가 그 집단보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한 명 챙기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와닿고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노래는 뭐가 마음에 드시던가요? 저는 좀 그 소나기라는 노래가 좋아하는데 와, 네. 네네 그 노래를 할 때 임영웅 가수께서 그 무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네, 트랙을 다 돌면서 트랙을 했었죠. 돌면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모든 팬들과 한 명씩 이렇게 눈 맞추면서 네. 그 춤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는 임영웅 아티스트만 보느라고 전 뒤에 계신 댄서분은 못 봤는데 둘째 날 비가 와서 하늘색 우비 이렇게 우비 소녀처럼 입고 있는 네네, 장면이 맞아요. 네. 너무 귀엽고 그 우산에 물방울 그려져 있는 거를 저는 그때 몰랐어요. 댄서분이 들고 있는 우산에 물방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소나기란 노래니까 비니까 우산에 물방울이 그려져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뒤에서 와가지고 알아챌 수가 없는데 아이맥스 큰 데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영화로서의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저희랑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한번 예습을 다 하신 상태에서 가신 거라 보시는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포인트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콘서트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아이맥스로 이제 보니까 어쨌든 그 현장이 너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잘 느껴져서 좋았고 저는 헬륨 기구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딱 봤을 때 그 기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리스크가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그 아티스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영웅시대하고 이렇게 눈맞춤을 하고 싶고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한륨 기구로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라는데 막 보니까 그 실제로 보니까 더 되게 약간 그 타고 있는 그 공간이 좁더라고요. 되게 좁아요. 계속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본인도 약간 탁 했을 때 잡았을 때 좀 맞아요. 긴장했어요. 하는 게 느껴져서 와 이거 생각보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저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마음 느껴지면서 와 이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거를 그리고 구현해내는 그 힘이 너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음이 기대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 헬륨 기구가 거기 바구니에 마이크가 하나 더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놓칠까봐 마이크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맸어요, 마이크를. 근데 요 바구니가 아니고 그 기구에 예비 마이크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묶어놓은 거를 제가 화면으로 보고 아, 저 준비성. 사실 위에 이제 공중에 떴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여기 하나 달아놓은 게 제 눈에 딱 보이면서 저 큰 공연을 하면 사람이 들뜰 수도 있고 근데 들뜨지 않고 그런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만들었던 공연이었구나. 저는 사실 댄스곡들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팬들이 그걸 받아들여주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게 즐거움으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아까 이제 미담 원체 많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영화 보기 전에 네.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건실하고 성실한 청년 이미지였는데 네. 현대사랑 지극하고 그 건강검진하세요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쵸. 네, 딱 그 이미지였는데 그 장르를 넓혀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간에 김이하 작사가가 패티게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 가요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저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영화를 보고 알아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아티스트로서의 진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대표님은 저희 책을 쓰자고 찾아오셔서 저희가 네. 이 책이 시작이 된 건데 작년에 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네.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랑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미지 또 책을 같이 이렇게 네. 하시면서 느꼈던 이미지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긴 시간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걸 준비해서 진짜 오래 한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미스터 트롯이랑 그 방송을 저도 다 봤거든요. 다 네. 봐서 워낙 노래 잘하고 이제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팬덤이나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한 아티스트에 빠진 적은 없었고 마라톤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운동에 중독이 돼서 근데 그게 되게 건강한 중독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었는데 어렴풋하게 이분들은 임영웅 아티스트 통해서 이렇게 삶이 굉장히 행복하게 바뀌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들어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선물 같은 거를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도 하루 종일 그 사랑의 콜센터 이런 걸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가정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래 교실을 가시거나 일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낙으로 보시고 엄마한테도 내가 책을 만들면서 선물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기가 사실 좀 부여가 됐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앵커리 TV를 알게 됐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고 저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많잖아요. 많은데 조정재 할머니 그분이 하나은행에 가셔가지고 그 등신대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닦으시면서 그 일과로 시작해가지고 그 노래 가사를 약봉투에다가 빼곡하게 적으시면서 암기하시는 그 노력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렇게까지 노력을 사실 어르신들이 글을 쓰는 것도 힘들고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콘서트에 가서 따라 부르려고 한다는 마음이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영화를 보고 오니까 그럴만하다. 진짜 따라 부르고 싶다. 근데 가사를 좀 더 다 꼭꼭 씹어서 내가 같이 따라 불러야 온전히 내 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또 다 같이 또 콘서트를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보시고 영상에서 했던 말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그 노래 사이에서 되게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이 찬란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느끼기로는 자기가 이 공연을 멋지게 하고 싶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걸 더 이게 생각을 하고 공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진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팬들한테 전해져서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이 또 더 많이 퍼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9시 반 보신 거죠? 네. 꽉 찼죠? 네, 꽉 찼어요. 저는 아침 조조가 꽉 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 막 인사하고 너무 저희도 D열에서 앉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못 앉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겨우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꼭 뒤를 돌아서 저희를 보시면서 저희도 그렇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길 안내도 조금씩 해드리고 좌석 못 찾으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냥 순식간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느낌을 짧게 경험을 했어요. 오디오가 원체 좋아가지고 네. IMAX는 노래가 진짜 잘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진짜로. 대리님은 이제 저희가 책을 냈잖아요. 네네.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이제 제작 과정에 다 이제 세 분이 함께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했을 때 그게 또 주변 집에 피해 갈까봐 그 참외를 돌렸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멀리서 알게 됐을 때는 처음에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고 그리고 또 그게 임영웅이 직접 돌렸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사실 그게 아예 다른 말 틀린 말도 아니고 그게 없는 말이 아닌데 임영웅 가수나 그 소속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아니고 연습할 때 그랬고 그리고 그때 임영웅 가수가 직접 돌진 못했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해줬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제작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힘이 크구나. 그리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저도 책을 만들면서도 느껴졌는데 오늘 영화 보면서도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의 어떤 마인드나 가치관을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뭔가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조금 요즘에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북돋워 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제 어록에 38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제가 좀 다시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와닿는 문장들을 다시 좀 저도 적어봤는데 너무 와닿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새기면 사실 저렇게 뛰어난 가수도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나,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사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사실 단순한, 사실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또 완전 또 다른 느낌의 책이 탄생한 것 같아요. 어록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한두 개겠지 생각했는데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록 노트를 그냥 예,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멘트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자기한테 하는 말도 있고, 그 영웅시대한테 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좀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팬들한테 하는 다짐 같은 경우는 팬들이 별이라면 그 별들을 품은 우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배려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는데 앞만 보며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땅만 쳐다보며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 멘트는 자기를 다스리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너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한 10개 넘게 지금 적었는데 이 2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리님은 혹시 어록 중에서 기억 남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어록의 6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우리 좀 깜짝 놀랐어요. 페이지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6페이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삶에 치여서 점점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길가에 풀꽃도 시들해지고 그거에 대한 감상도. 근데 자기가 팬들을 보고 설렜던 것처럼 이렇게 설렜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저렇게 처음 접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다시 또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어록 하나에 딱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억이 남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록에 기억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다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하나 꼽자면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 제가 목이 쉬고도 노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렇죠.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 그 저희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예전에 같이 했던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영웅 가수는 그 천재이면서 노력까지 하니까 이길 네. 수가 없다. 그런 절대 얘기하더라고요. 이길 수가 네. 없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준비 항상 돼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끝으로 그 아티스트의 매력을 이제 오늘 다 보셨으니까, 그쵸? 오늘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보셨을 때 또 형님분들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 가면 그 형님들이 오신 걸 이렇게 다 눈을 반짝반짝 이렇게 보면서 오빠를 해보라고 시켜요. 그래서 저는 남성 팬들의 마음도 궁금해서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셨어요? 일단 저 남자이긴 하지만 일단 잘생겼더라고요. 오늘 계속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네.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애교도 좀 많은 것 같고. 그쵸. 너무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린 왕자라는 그 저희 고전 있잖아요. 네. 어린 왕자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화에서도 어쨌든 어린 왕자가 계속 꿈을 얘기하는데 이 영웅 시대가 장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저렇게 멋있는 슈트를 입고 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노래로 또 춤으로 또 이야기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판 어린 왕자 고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담기는 것 같아요. 언행일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냥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영웅 시대를 항상 보면서 그 반석 위에 자기가 지금 올라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각인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저희도 어쨌든 그런 상황을 알게 돼서 늦지 않은 시간에 알게 돼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마 책에 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장르를 건너가고 있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 장르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맞아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그 표현이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고 가사 전달력이 좋고 힘도 있고 감성이 일단 좋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장르를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되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변화가 계속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되게 다르고 또 N차 관람들을 많이 하시니까 보실 때마다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이러고 보고 다음에는 임영웅 위주로 봐야 되겠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외모 위주로 봐야겠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위주로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이게 그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 포인트를 보는 부분들이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신 지 지금 1시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모셔서 또 저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를 제작한 출판사 서사원의 대표님과 마케팅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밥도 못 드시고 저희가 이제 쓴 커피만 드시고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기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저희도 너무 즐겁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죠?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영화가 봐서 볼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리뷰를 전해드렸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